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를 누락한 경우, 즉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을 받더라도 탕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대출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오래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 즉 오래된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그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채권을 매각하거나 양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양도나 매각을 하게 되면 채권자 자체가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하거나 매수를 한 채권자로 그 채권자가 변동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채권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원채권자에게 확인을 해서 어디로 매각하거나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되는 것은 원채권자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하게 됩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신용정보 등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용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래된, 즉 5년 이상 된 채무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신용조회를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 즉 내가 어디서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신용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해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이 있는지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요, 사건 번호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프린트 해줘요. 그 사건 번호 목록을 가지고 대리인에게 주면 대리인인 제가 그 사건을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조회하면 채권자의 명칭과 금액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무가 오래되고 연체기간이 길다.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렇게 신용조회를 하고 또한 법원에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조회와 법원의 기록을 통해서 채권자를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의뢰인과 다시 한번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니까 채권자가 누락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를 추가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빠진 채권자를 확인했다. 그 경우에는 채권자를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 금액이 크다. 그럴 경우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채무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